안녕하십니까. 광명자연건강학회 박선식입니다. 광명건강의 3대 원리 중에 제2 복부장기, 특히 이제 복부뜸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장기를 좋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으로는 허산피내침에 허산 1호, 중환 천추 기에 침을 넣는 그런 원리가 또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횡격막 복식호흡이 제대로 되는 거, 그게 돼야 장기가 잘 리듬을 찾고 또 이게 생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 원리. 그리고 또 이제 복부장기 가운데서 이제 단중의 문제가, 예를 들어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협심증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단중에 발포부항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중적으로 무난하게 하는 것은 복부에 뜸을 뜬다, 배꼽뜸, 제중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복부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언어부상에서 질문 들어온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한 8개가 모아지던데, 그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 첫 번째, 뜸이라 하면 열을 이용한 치료법이므로 그러면 뜨거울수록 좋은 방법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예. 뜸이 체온을 상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복부뜸인 경우에는 체온을 앉은 자리에서 한 1도 이렇게 좀 올려요. 근데 체온이 1도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면역력은 숫자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5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네.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말초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면은 조직에 산소가 잘 운반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어떤 병이 들어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바로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뜸이 열을 올리는 것이라 해가지고 그냥 무리한 열도 좋으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한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 아무 조치 안 하고 있으면 사람이 열에 의해서 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작용되느냐? 바로 교감신경이 튀어나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게? 뜨거운 거 좋은데 아까는 좋았었는데 이게 너무하잖아. 그러면서 교감신경이 딱 나오면은 말초혈관은 바로 수축이 돼요. 심장 박동 증가되죠. 동공 확대되죠. 비상 상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가 아니고 반치료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의 그 열작용이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좋아할 정도의 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적절한 온도로 뜸을 떠줄 때에는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근데 가장 바람직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요? 이거 물었어요. 그러면은 뜸으로 어떤 상쾌함을 느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동안 긴장되었던 교감신경이 풀리고 부교감신경의 활동성이 깨어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가지고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 뇌에서는 베타 엔돌핀, 이게 이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어떤 작용이죠. 그리고 또 혈액 속에는 NK 세포가, 그러니까 암세포 등을 공격하는 세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뜸, 가장 기분 좋은 상태의 뜸이 면역력을 올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19 많이 걱정하고 있죠. 쑥뜸으로 코로나19도 과연 이게 면역력을 올려서 극복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들이 또 있어요. 이 쑥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아가지고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단적으로.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체에 그러한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면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좋은 어떤 그 대처 방안이 되죠. 한 가지 예를 제가 이제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것 같다, 좀 의심스럽다, 그럴 때에는 물론 검사하는 것도 좋지요. 근데 자연의학에서는 검사 이렇게 막 그렇게 추천하기보다는 좀 자연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먼저 발을 뜨거운 발에다 족탕을 하세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싸울 수 있는 몸의 체온이 상승됩니다. 균하고 싸워서 쳐서 올라가는 체온이 아니고 균을 이기고자 하는 생체의 그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뭡니까? 생강차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복부등을 뜬다라면 아마 제 생각에 하루 이틀 사이에 아마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춘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조치도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자연 건강의 방법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요즘 모든 게 양의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만 기준을 삼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요법이 아주 좋은데에도 그냥 맥을 못 추고 있는 이런 상황은 조금 개선돼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급성병일 때는 급한 대로 어떤 쑥뜸을 바로 실시하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어느 시간대에 뜨는 게 효과적입니까? 라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에 우리가 뜸을 뜨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벽녘에 뜨면 좋다라고 딱 말을 했는데, 새벽녘에 한의원에 가서라든지 뜸 하는 데 가서 나 뜸 떠주세요 라고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분도 주무실 텐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보자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의 일일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낮이 되면, 해가 뜨면 그때부터 교감신경이 깨어나고 부교감신경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화력도 이렇게 좀 지나다가 이제 밤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소화력이 최대가 되고 또 약간 졸음이 오고, 이럴 때는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낮이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코티솔이 이제 활성화되는 거고, 이런 주기로 봤을 때 가장 우리 몸이 냉해지기 쉬운 것은 여명입니다. 5시, 새벽 5시, 해 뜨기 전, 이런 시기에 가장 추워요. 암도 이 시기에 확 어떤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투병의 의지가 있을 때에는 좀 시간을 맞춰서 그 새벽 시간에 뜸을 떠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편한 시간, 식사와 식사 사이 정도 이렇게 뜬다든지 많이 하지요. 뭐 그것도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 여명 시간을 제가 이렇게 생체 어떤 일일 변화를 따졌을 때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5번째 질문으로, 당뇨나 폐질환, 이런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뜸을 좀 떴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소모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체력이 좀 약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신장이 나쁘다라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달리 그냥 인체의 어떤 그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이럴 때는 뜸 작용을 천천히 시작해 줘야 돼요. 이걸 급격하게 시작하게 되면 몸에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당뇨인 경우도 뜸을 잘못 강하게 뜨다 보면은 발 같은 데 상처 나면은 아주 괴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디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소모성 질환을 관련해 가지고 바로 이제 6번째, 급성병, 만성병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뜸을 뜨면 되나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급성병은 급한 병이거든요. 바로 생긴 병. 이럴 때에는 뜸을 직구인 경우라든지 이럴 때 좀 강하게 뜹니다. 그러나 짧게 한 번 반치에 끝내는 그런 형식으로. 근데 만성적인 병인 경우에는
급할 것이 없어요. 천천히. 그러나 길게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서 어떤 면역력도 쓱 올려주는 그런 방법의 뜸법이 그 세포의 재생이라든지 어떤 원기의 회복 이런 데가 아주 좋겠습니다. 자, 질문들이 지금 7개가 진행되었었는데 조금 비슷한 것도 있고 좀 특이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내 가슴에다가도 뜸을 떠도 됩니까? 그래요. 왜 가슴에 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가슴에 꼭 뜸을 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슴 하게 되면은 양 젖가슴 사이에 단중이라는 혈이 있습니다. 네, 단중 여기에다가는 뜸을 뜨십시오. 뜸을 뜨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많이 뜨게 되면, 너무 열이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심계항진, 상충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번 심계항진이 일어나면 이거 내리기가 아주 힘들어요. 우리가 마치 인삼 같은 것을 조금 과용해서 먹잖아요. 얼굴이 뻘개지면서 얼쇠덜쇠해져요.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머리가 늘 아프고 이런 경우를 낮추려면은 아주 고생합니다. 뜸으로 단전뜸 오래 뜨고 용천도 막 뜨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상충기가 적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단중에 뜸을 뜰 때 어느 정도가 좋은가? 막 이게 눌렀을 때 이게 아파요. 이러면 협심증, 응어리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왓장이 있죠. 오랫동안 햇빛에 의해서 변성된 게 원적외성이 많이 나오는 기왓장이 되거든요. 그 기왓장을 하나 구해가지고 불에다 꿔서 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슴에 얹었어요. 그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그 단중에 뜨는 것은 단중이 이제 어떤 기의 원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원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아주 병약한 경우, 이럴 때에는 잠깐 떠주는 거예요. 단자는, 단중의 단자는 우통것을 단자예요. 힘 센 그런 가슴 전이라고도 읽는데 원래 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 단은 이제 단이죠. 아래 단전하고 배꼽, 제중 이런 데는 3분의 2 이상을 떠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단중은 3분의 1 미만으로 잠깐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떠줌으로써 어떤 몸에 원기가 잘 돌아서 어려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한번 원기를 얻게 하는 그런 뜸법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제가 뭐 상품을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저희 광명의학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뜸기의 추천이라 할까 그런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접뜸으로 연기나는 이런 뜸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이름 선자를 따가지고 여기 이제 허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 손뜸이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 20년 전에 이야기해서 했는데 아래다가 소금 깔고 쑥을 이만큼 뭉쳐가지고 뜨면은 1시간 이상 잘 뜰 수 있습니다. 이런 뜸이 있고 쑥을 이파리만 꽉 뭉치면 한 요 정도 쑥입니다. 꽉 뭉치면서 이걸 팍 산화시켜요.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숯이 나와요. 그 숯 위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황토로 이렇게 딱 입혔어요. 황토로 입히면은 더 이제 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속에서 이런 이제 쑥탄이 이제 있고 쑥 이제 황토 웰빙 무연뜸입니다. 연기가 안 나도록 떴어요. 아까 그 코로나 상황에서 뜸을 뜬다고 했을 때 제가 좋다고 했는데 연기 막 피우면서 뜨게 되면은 폐가 연기 안에는 다이옥신이 많아요. 다이옥신은 바람제죠. 그리고 또 기관지 재채기 하고 폐에 안 좋아요. 이럴 때 이제 무연뜸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연뜸은 쑥에 이제 정유 성분인 뭐 시네올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양보하고 그 대신 원적외선을 이제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적외선을 최대로 우리 몸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게르마늄을 섞은 그 뜸기 내피가 있습니다. 뜸기 내피에다가 이 내피에다가 이 쑥을 이거 바로 넣으면은
흔들거리고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요놈을 좀 고정시키게 이런 이제 고정쇠, 쑥뜸 고정쇠를 놔두고 해가지고 요놈을 쑥을 꽉 끼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꽉 센터에 이제 쑥이 센터에 쑥 뜬다고 이렇게 앉아서 떠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센터에 있게 돼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이제 원자재성을 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무수히 작은 핀들이 나와서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예. 구멍이 좀 보일란지 모르겠는데 예. 이러한 내피를 이제 별도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통은 순수한 황토로 우리나라 그 황토 저 남해바다 그쪽에 가면 황토 붉은 언덕들이 많죠. 그 황토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요 아래는 이제 실리콘 네, 실리콘으로 왜 했냐면은 요거 뜨거우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열감은 또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피부에 딱 얹혀 놓잖아요. 배꼽에 얹어 놓으면은 약간 움직여도 이렇게 딱 마찰이 있으니까 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위에만 뜨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구리로 된 링을 여기 딱 끼워줘요. 여기다 딱 끼워. 그러면 구리 링이 이 안에 있는 내피를 동그랗게 열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균등한 열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불을 붙이는데 이제 이렇게 경사지게 불을 붙이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아래도 좀 불을 붙여주면 더 열기가 잘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뚜껑이 영수철 뚜껑인데요. 영수철은 시계 방향으로 감겼으면 이 감긴 방향으로 하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로 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는데 돌리면은 쑥 들어가고 또 돌리면 쑥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뜨게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또 저희가 낸 게 그 단전뜸 고정대라고 있어요. 이 두 개를 엮어서 이렇게 두 개의 간격이 딱 되게끔 여기 모양을 잘 안 보여주는 이 고리가 이렇게 그 내가 도무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이것이 배꼽하고 단전, 배꼽하고 천추, 배꼽하고 중안은 아니고 하완쯤 돼요. 하완. 꼭 중안 떼야 되면 좀 올리면 되지. 그렇지. 예. 배꼽하고 좌측 천추, 상행결정, 횡행결정, 하행결정. 장기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또 단전. 한번 뜬 다음에는 배꼽하고 이렇게 또 더 올려도 또 되고 단중도 한 번씩 이렇게 떠줘. 네, 이렇게 떠서 예 어떤 그 뜨는 이런 끈기가 이제 그 쌍둥이 열빈 우리가 이제 이거 뜰 때는 바로 피부에 떠도 되는데 그 잠옷 같은 거 내 위에다가 뜨면 좋습니다. 전혀 쑥진이 안 나오니까 하얀 그 비로드나 뭐 실크 위에 떠도 돼요. 누가 뜸 뜨고 있는데 누가 전화 오잖아요. 만나러 갈 때 그냥 나가시면 돼요. 냄새 안 내, 쑥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조금 과학화된 뜸법인데 이 뜸의 온도를 제가 이제 피부 온도를 재보니까 이게 온열뜸이에요. 어떤 분들은 좀 강한 뜸에만 적용을 해본 분들은 좀 약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너무 뜸이 강하면 몸에서 방어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전에 온열뜸이 딱 침투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억눌린 세포, 억눌린 신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탁한 다음에 그 뭐 서프링인가 뭐 이런 걸 넣어주고 린스 같은 걸 넣어주게 되면 결이 좋아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깊숙이 원적외선이 침투되어 가지고 싹 이렇게 안정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또 예고로서 다음번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에는 그 사지 경맥 이 막힌 곳이 어디고 왜 막히고 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막힌 것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무엇도 이제 이어져서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쑥뜸 방법으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